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네, 55분이 돼서 이제 다음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이젠 개발 환경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저희 윤진우 책임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여기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이 설치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미리 사전 설치를 요청을 드려서 이미 설치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지금 설치 중이던가 아니면 설치가 잘 안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일단 계속 저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개발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도 놓치지 말고 좀 개발 환경 설정을 다 같이 마무리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칠판에도 적혀 있고 여기 PT에도 적어놨지만 이것에 AP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뭐 G085입니다. 그래서 고가 아니고요. G085하고 G075 두 개 AP가 있는데 요거 AP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나지베이파이도 와이파이를 잡을 텐데요. 이 PC에 잡은 AP하고 와이파이에 잡은 AP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PC는 G085로 쓰는데 나지베이파이가 G075로 쓰면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꼭 같은 걸로 쓰는 걸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발표할 강의 자료는 저 밑에 타이젠 스쿨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임시 주소로 타이젠.cf, 타이젠인포.cf 이렇게 주소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 시간 관계상 저 타이젠 소개 쪽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개발 환경 설정 쪽은 타이젠.cf 접속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다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띄워주시고요. 뭐 익스플로어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조금 뭐 진하게 표시 이런 게 안 되는 거니까요. 되도록 크롬에서 사용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현재 뭐 노트북만 있지 옆에 따로 별도의 듀얼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뭐 실습 따라 하시고 요 강좌 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폰에서도 저 사이트가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폰에 저 타이젠.cf를 띄워놓고 PC에서는 실습하시고 개발 관련된 내용은 폰에서 타이젠 CF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폰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실습 도중에 좀 개발 환경 설정 관련해서 잘 안 되실 경우에 도와주실 투타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 4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진행하시다가 뭐가 안 된다 싶으면 손을 드신다던가 아니면 뒤에 투타분들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네트워크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뭔가 다운로드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이 투터분들이 설치 USB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도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개발 환경 설정 쪽은 좀 다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도를 좀 천천히 맞추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먼저 진행하신 분들은 조금만 좀 대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순서는 저 타이젠.cf에 올라가 있는 강좌에 대해 좀 가볍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제가 직접 설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각 단계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하나씩 좀 따라가면서 다 같이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도 앉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생각보다 머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저도 크롬 브라우저 띄워놓고 새로 띄워야겠네요. 네. 다 자료를 닫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타이젠.cf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저 칠판에도 적어놨으니까요. 혹시 중간에 잊어버리시면 여기를 접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상단에 혹시 쿠키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보기 지저분하니까 닫아주시고요. 네, 저희 개발 환경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이곳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윈도우 PC의 타이젠 개발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나지베이파이,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나지베이파이 3에 설정을 해서 PC와 연결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PC와 나지베이파이가 연결이 된 이후에는 제대로 개발 환경 설정이 되었는지 헬로월드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찍어보는 것까지 그렇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준비물로는 일단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된 PC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혹시 뭐 우분투 PC를 가져오신 분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지베이파이 B 플러스나 혹시 뭐 집에서 하신다면 나지베이파이 B 버전도 플러스 말고 B 버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마이크로 SD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타이젠 이미지를 굽기 위해서 마이크로 SD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 라즈베리파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USB 파워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나눠드린 준비물에 이 시리얼 포트 이 제품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따가 PC하고 라즈베리파이를 연결할 때 필요하니까요. 이 시리얼 포트까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설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JDK인데요. 아마 이미 JDK까지는 많이들 설치하셨을 것 같은데요. 타이젠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JDK가 설치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네, 한 가지 좀 특이사항으로는 JDK가 최신 버전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쪽에 좀 이슈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JDK 8 버전을 깔아줘야만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요, 이 JDK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요. 일단 설명부터 쭉 드리고 나서 이따가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JDK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JDK 8 버전을 받아주시고요. 받은 다음에 그냥 쭉쭉쭉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다 넥스트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다 설치한 다음에는 이 윈도우의 시스템 환경 변수에 자바 패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패스를 잡아주는 부분하고 자바 홈에 패스를 잡아주는 거, 이 두 가지 시스템 변수 등록하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깔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커맨드 창을 연 다음에 커맨드 창에서 자바 짝대기에 버전을 쳐서 자바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접 하면서 보시면 되게 간단하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은 뒤에 튜터를 불러주세요. 네, 요 제 오라클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네, 쿠키 수락을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 접속하시면 현재 12 버전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8 버전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리면요. 네, 여기 8U 221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을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요. 8 버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PC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X64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받아지지 않고 로그인하라고 뜨죠. 저희가 미리 좀 요거를 작업해달라고 요청드린 것도 이 오라클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요청을 드렸고요. 저도 일단 이 기존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로그인 하자마자 자동으로 밑에서 다운로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속도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0메가 중에 200메가 거의 다 받았고요. 네, 다 다운로드가 됐네요. 그럼 설치된 폴더를 열은 다음에요. 네, 설치 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쭉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슈사항은 없고요. 넥스트를 클릭하고 기본 그대로 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설치 경로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C 프로그램즈 파일즈 아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는 나중에 시스템 변수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설치가 된 것 같네요. 아직 안 됐네요. 네,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어디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라는 폴더 안에 JDK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바 설치된 경로를 시스템 변수로 등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 경로를 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복사하실 때 이 JDK 안에 빈 폴더까지 포함된 경로를 복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C 프로그램 파일즈의 자바의 JDK 1.8.0 언더바 221의 빈 폴더입니다.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좌측에 내 PC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내 PC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요. 속성이 있는데요. 속성을 누르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내 PC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을 누르신 다음에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환경 변수를 등록하시는 메뉴가 있고요. 이 환경 변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유저에 대한 사용자 변수와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시스템 변수에 등록을 할 텐데 두 가지 값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일단 패스라는 부분인데요. 패스는 근데 이미 값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자바 값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변수에 패스를 찾으신 다음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아까 복사했던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주소를 못 갖고 오신 분은 이 강좌에 보시면요. 강좌에도 이 주소가 있으니까요. 아마 저 버전을 그대로 설치하시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 등록이 끝났고요. 그러면 패스 설정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바 홈도 경로를 잡아주어야 저희 타이젠 스튜디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홈은 여기 기존에 등록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로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자바 언더바 홈을 등록을 하고요. 그 주소값은 아까 거를 복사하시는데 뒤에 빈 폴더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bin을 지워주시고요. 변수 이름으로는 자바 홈, 그리고 변수값으로는 아까에는 뒤에 빈까지 포함된 경로였지만 여기는 빈이 포함된 안 된 경로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일단 작업이 끝난 거고요. 작업이 실제로 잘 되었는지 시작 버튼을 누르고 CMD를 치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에 명령어로 자바 그 다음에 버전을 쳐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선택한 1.8.0 221 버전이 정상 설치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실습이 다 진행이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이분은 좀 사전에 공지를 드려서 이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안 되신 분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다 되신 걸로 보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좌의 두 번째 페이지인 JDK 설치는 모두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인데요. 타이젠 스튜디오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타이젠 공식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근데 이 이미지는 근데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혹시 다운받는데 오래 걸린다 싶으시면요. 저희 튜터한테 요청하시면 USB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 타이젠 스튜디오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고요. 현재 최신 버전이 타이젠 스튜디오 3.3입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저희가 사용할 운영체제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는 비트수에 맞는 이미지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 이미지를 다운받겠습니다. 다행히도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미리 좀 설치를 잘 해주셔서 겹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받은 것 같네요.
다운이 끝났고요. 설치 다운받은 거를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 라이센스 정보 그냥 동의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제가 모르고 빨리 눌러버렸네요. 이 전에 타이젠 설치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제가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 설치가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타이젠 설치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설치 경로를 임의로 좀 바꾸시는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 안 바꾸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특히 이 설치 경로를 프로그램 파일즈 하이에다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실행 권한 때문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치하실 때 이 기본 경로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빠르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설치가 이미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피니시를 누르면 패키지 매니저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여기까지도 많이들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뭐 편안하게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투타분들이 바로바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다 진행이 되신 건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좀 진행이 다들 되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깔은 거는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 개발 환경만 제치를 한 거고요. 타이젠은 다양한 프로파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프로파일, 웨어러블 프로파일, TV 프로파일, 뭐 IoT 다양한 프로파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파일을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받지 않고요. 원하는 프로파일만 골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 잠깐 본 것처럼 패키지 매니저라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IoT가 주제이기 때문에 타이젠 IoT 이미지를 받을 텐데요. 타이젠 IoT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헤디드라는 헤디드 프로파일, 그 헤드리스 프로파일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번 해커톤에서 카메라 모드를 사용한다면 헤디드 프로파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나는 굳이 카메라는 필요 없다. 그러면 헤드리스 프로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실습 과정 동안에는 근데 둘 다 프로파일을 설치해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일단 설치는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방법은 패키지 매니저를 진행하고요. 패키지 매니저는 아까 설치가 완료됐을 때 이 상태에서 여기 기본 체크된 상태에서 피니시 눌러도 바로 진행이 되고요. 아니면 시작 메뉴에서 바로 패키지 매니저를 검색하셔도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가 바로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를 진행하신 다음에요. 여기 익스텐션 SD 탭을 클릭하시고 저희가 설치할 IoT 헤디드 5.0, IoT 헤드리스 5.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5.0이기 때문에 5.0 설치를 추천드리고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중에 설치가 끝난 다음에 이 인스톨이 딜리트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제가 작업 요청을 미리 드려서 많이들 진행을 하셨을 거라 보입니다. 네, 저는 피니시 눌러서 패키지 매니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 패키지 매니저가 진행이 됐고요. 저희는 기본 메인 SDK가 아닌 익스텐션에 있는 IoT 이미지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SDK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리스트가 뜨는데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oT 헤디드 5.0을 설치할 거고요. 인스톨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IoT 헤드리스 5.0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좀 다운로드 받는데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설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들 많이 해주셔서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좀 몇 가지 여기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패키지 매니저에 IoT 셋업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오늘은 저희가 타이젠 IoT 이미지를 구운 SD카드를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SD카드를 그대로 라즈베리 파이에 꽂아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집에서 직접 나도 내가 가진 SD카드에 타이젠 IoT 이미지를 올리고 싶다 싶으면 이 IoT 셋업 매니저를 설치하셔서 여기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뭐 굽는 방법도 요 안에 강의를 별도로 적어 놓았으니까요. 되게 쉽게 뭐 파일만 선택해서 구울 수 있으니까 요거 혹시 집에서 직접 SD 카드에 타이젠 IoT 이미지를 올리겠다 싶으신 분은 요 IoT 셋업 매니저도 같이 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지금 30% 정도 되는데요. 좀 더 다른 메뉴도 설명을 드리면요. 뭐 가령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삼성 갤럭시 와치인데요. 아마 삼성 갤럭시 와치 쪽을 내가 혹시 개발을 하고 싶다 싶으면 이 메인 SDK 탭에 있는 이 웨어러블 타이젠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웨어러블 제품이 타이젠 4.0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 4.0 웨어러블 프로파일을 설치를 해주시면 이 갤럭시 와치에 올라가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를 좀 추가로 깔아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저희 인증서 얘기를 할 텐데 삼성 디바이스에 어떤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삼성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 SDK 탭을 보시면 삼성 서티피케이트 익스텐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를 설치하셔서 인증서 생성까지 해주시면 이쪽 다른 삼성 디바이스에 올라갈 타이젠 앱도 개발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 60%가 진행이 됐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좀 진행이 되시는 상태이신가요?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뒤에 튜터분들께 언제든지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설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안 올라가지. 괜찮아요. 좀 됐어. 조금 올라갔어. 저 설치하시면서 심심하실까봐 제가 메일 하나 보내드렸어요. 아까 슬랙 채널 초대장을 날려드렸거든요. 그 여기 해커톤 등록하실 때 팀장님 혹은 팀원님 다 이메일 등록하셨었거든요. 그 메일 주소로 제가 슬랙 초대장 보내드렸으니까 그 링크 타셔서 가입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설치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패키지 매니저가 설치가 완료됐다고 떴고요. 여기도 100%라고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깔렸는지 이 탭을 열어보면요. IoT 헤디드 5.0이 이제 인스톨이 아니라 딜리트 버튼을 바뀌었고요. IoT 헤드리스도
딜리트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다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신 분들은 혹시 뭐 타이젠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면 타이젠 info.cf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타이젠 관련된 정보도 한번 살펴보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다 깔았기 때문에 열어볼까요? 타이젠 치시고 info.cf로 치시면요. 오늘 시간이 나면 요 자료도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요거는 일단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젠 관련된 기본 설명들을 여기다 적어 놓았으니까요. 이것도 시간 날 때 한번 지금 먼저 설치가 끝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2, 3분 정도만 조금만 기다려서 설치 못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네, 마이크 들리시죠? 네. 패키지 매니저는 이대로 두고요. 다음 과정은 이제 타이젠 인증서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타이젠이 설치된 디바이스에 타이젠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타이젠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령 타이젠 앱을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할 때 인증서 없이 설치를 하면요. 이렇게 인증서가 없다는 에러가 뜨는데요. 반드시 인증서 생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서 생성은 이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는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에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뭐 기본적인 이름을 등록하시고, 이름 등록하고, 뭐 패스워드 등록하고 기본적인 과정은 쭉쭉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인증서 생성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프리빌리지 레벨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증서를 만들 때 내가 어떤 수준의 API까지 사용하겠다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값은 퍼블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타이젠 IoT 기술 같은 타이젠 IoT에서 사용하는 API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레벨의 API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빌리지 레벨의 기본값이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반드시 플랫폼 레벨로 바꿔주신 다음에 인증서를 생성해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께서 짜신 앱에서 필요한 IoT 관련된 API들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패키지 매니저를 닫을 때 뭐 타이젠 스튜디오를 실행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여기서 바로 실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작해서 타이젠 스튜디오를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로 진행이 되는데 희한하네요. 네. 항상 발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걸렸지만 예, 진행이 제대로 되었고요. 기본 처음 파트면은 워크스페이스를 뭐로 할지를 물어보는 창이 뜨고 있는데요. 기본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런치를 클릭하시면 네, 여러분이 앞으로 IoT 개발하실 때 사용될 타이젠 스튜디오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요. 요거는 SDB라고 나중에 여러분의 라즈베파이하고 PC와 연결할 때 이 SDB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세션의 목표가 인증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툴스를 눌러주시고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뭔가 컴퓨터 상황이 좋은 것 같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만든 인증서가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일단 OK를 눌러서 넘어가고요. 이게 기존에 만약에 만들어진 인증서가 있으면 여기에 리스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어 있고요.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인증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한 서티피케이트 프로파일 네임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임의로 그냥 타이젠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거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서 정보를 사용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저는 기존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등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네임, 어서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임의로 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키네임은 타이젠 입력했고요. 어서는 제 성인 강을 입력하고 패스워드는 임의로 그냥 1, 2, 3, 4, 5, 6, 7, 8 등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파일 네임, 어서네임, 패스워드까지 입력을 하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화면인 프리빌리지 레벨을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 화면은 지금 흐려서 잘 안 보겠지만 현재 퍼블릭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밑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 You can use only public level AP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퍼블릭 레벨의 API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인증서를 만들면 여러분이 필요한 센서에 접근하는 API들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빌리지 레벨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을 플랫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밑에 클릭을 잘못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네. 프리빌리지 레벨을 플랫폼으로 바꿔주시고 나서 피니시를 눌러주시면요. 인증서 생성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인증서 생성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번 강좌가 총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타이젠 스튜디오를 JDK 설치하시고 타이젠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서 타이젠 IoT 이미지 올리고 인증서까지 만드는 단계가 지금까지 단계였고요. 이 다음 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즈베파이 쪽을 세팅을 해서 PC와 연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G캠프의 방시석 책임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네, 방시석 책임님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G캠프의 전자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진석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작업하신 거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뭐 작업이 덜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 예, 그러면은 다 하신 걸로 알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이미지를 작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SD 카드에 이미 작업이 되어져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에 내용 설명하는 정도로 해서 설명만 드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아마 타이젠 스튜디오가 깔려 있으면 IoT 셋업 매니저라는 데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향후에 실습을 하시다가 오동작을 하거나 이상한 동작이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이미지가 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에서 어떻게 간단히 하는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젠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IoT 셋업 매니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설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설치를 안 하셨네요.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강석현 책임이 설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설치를 안 되어져 있으면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타이젠 스튜디오가 실행이 돼 있어서 설치가 안 됐고요. 닫고서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를 했고요. 안 되는구나. 이게 나오네. 예. 네. 예. 여기 이걸 실행해서 아까 같은 이미지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다시 내용을 구우실 수 있으십니다. 이 내용은 이미 플래시에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서 그냥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나눠드렸던 TTL2 USB 포트를 라즈베리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이 디바이스가 윈도우에 자동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버전이긴 한데요. 약간의 설치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하시다가 드라이버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나 아니면은 윈도우가 아닌 윈도우 10이 아닌 윈도우 7이나 8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필요로 하는데요. 그 드라이버는 이쪽 링크를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제가 케이블을 제작을 해서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케이블이 세 핀짜리를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연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건데 지금 확인하셨나요? 이거하고 케이블이요. 찾으셨나요? 이거를 열으시고 이 안에 그 노란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빼셔야 됩니다. 빼시고 이 커넥터를 꼭 꼽으셔야 돼요. 다들 이걸 뜯으셔가지고 예. 안 되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저 포장 못 뜯으신 분 계세요? 네. 혹시 또 못 뜯으신 분? 예. 지금 전원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은 아직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상관은 없는데요. 네, 상관없어요. 네. 혹시 아직 전원 넣지 마시고요. SD 카드도 같이 꼽아주세요. 전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림에 있는 걸 잘 보고서 점퍼를 꽂으셔야 돼요. 잘 하시고 계시죠? 비싼 거 샀는데. 민우사님이 고른 거예요. 내가 고른 게 아니고. 다 되셨어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 하나 드렸는데요. 따로 있어요. 예, 한번 보실래요?
혹시 아직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D 카드도 같이 꼽아주세요. 그러시고, 전원은 아직 넣지 마시고요. 다음에 지금 USB를 PC에다 꼽아주세요. SD 카드 라즈베리에 꼽아주셔야 됩니다. SD 카드요. 다른 분 다 하셨나요? 그 다음에 USB도 PC에 꼽으셨나요? 전원은 아직 넣으시면 안 됩니다. 라즈베리에 전원 꼽지 마세요. 혹시 이거 잡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컴포트 잡으신 거죠? 컴포트 이거 꽂으시면 더. 컴포트가 어떤 거 말씀하시죠? 푸트가 예. 혹시 아직 문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USB 꼽으시고요. 다음 시리얼 터미널 푸티 설치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링크 받으셔가지고요. 예. 아니, 제가 받아놓은 게 그걸로 할게요. 예, 다운로드 받으신 거 실행하셔서 설치를 해주세요. 푸티 버전 0.72 버전이고요. 예, 화면과 같이 설치를 해주세요. 예, 별다르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드미 메모장은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은 아마 폰트 설정하는 거를 할 건데요. 내 컴퓨터에 내 PC의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관리 누르시면 컴퓨터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장치 관리자 누르시고요. 잡혀있네. 혹시 이미 다 설치가 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윈도우 10에서는 컴퓨터를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시는 분, 컴퓨터 잘 잡으셨죠? 예. 컴퓨터 잘 잡으셨죠?
혹시 문제가 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잘 진행되셨죠? 그럼 그 컴퓨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부티에서 이렇게 그 타이젠은 부팅을 할 때 그 화면을 볼 겁니다. 자, 이제는 푸티를 실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푸티를 실행하셔서 시리얼 누르시고요. 아까 그 컴포트 잡았던 그 부분에서 숫자를 써주시고요. 시리얼 라인에 대해서 써주시고요. 스피드는 11만 5,200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즈베리 전원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런 이런 화면들이 쭉 그 로고 파일이 보여야 됩니다. 디로고 파일들이요. 여기까지 다 되셨죠? 안 되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은 로그인은 루트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패스워드는 타이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루트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와이파이를 저희가 라즈베리에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그 PC의 와이파이가 075로 잡혀져 있죠. 다른 걸 혹시 다른 걸로 잡혀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예. 그 다음에 그러시면 다시 푸티창으로 돌아오셔서요. 와이파이 매니저 테스트라는 걸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치시면요. 테스트 스레드 크레이트가 나오죠. 여기에 숫자 1 입력해 주시고요. 3번 입력해 주시고요. C 입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AP 네임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노트북에 입력을 하셨던 G075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대문자로 해 주셔야 됩니다. 대문자 G예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똑같이 1, 2, 3, 4, 5, 6, 7, 8, A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진행하셨나요? 그 다음에 한번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6번을 여기서 6번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화면에 보시면 그 success to get connect state 해서 커넥티드가 됐다라고 보여져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혹시 여기에 문제가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위에서 입력한 내용이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헬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1번은 와이파이를 이니셜 할 때 쓴 거고요. 3번은 액티브 와이파이 디바이스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커넥트 상태를 본 거고, C를 입력해서 저기 커넥트는 어떤 AP를 입력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려면은 0을 치면 exit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자신의 I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config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화면에 보시면 172.16.70.110 이거는 제 PC 아니 제 라즈베리에 IP가 부여된 번호를 확인한 건데 여러분은 아마 맨 끝자리가 다를 겁니다. 이 번호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향후에 그 타이젠 스튜디오하고 라즈베리하고 연결을 할 때 이 IP를 사용할 거니까요. 다들 확인 되셨나요? 확인하셨죠? 네. 확인하셨나요? 아직 좀 더 하셔야 되나? 다 하셨으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SDB 명령을 입력해서 타이젠하고 와이파이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SDB 환경 변수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으셔서요. 내 PC에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타이젠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이상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내 PC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 앞에서 타이젠 스튜디오 환경 설정한 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고급 시스템 설정 누르시고요. 환경 변수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여기에 저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TSDB. 여러분들 이름을 달리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저 패스에 입력할 값을 정확히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TSDB라고 입력을 했고요. 이름을 정했고요. 여기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주소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변수 값으로 붙여 넣기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TSDB라고 하는 게 시스템 변수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패스에서 편집 새로 만들기 잠시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또 확인. 이렇게 하면 일단은 그 환경 변수 설정이 끝났는데,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커맨드 창에서 SDB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 변수가 잡힌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하고 와이파이로 연결을 시킬 건데요. SDB 입력을 하시고, 커넥트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와이파이 번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171. 아이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키 쳐주세요. 예, 혹시 여기까지 진행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PC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커넥트가 안 됐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커넥트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혹시 진행 안 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진행 다 되셨죠? 예. 그러면은 저기 한 10분 정도 쉬고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 되는 분들은 튜터분들이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손 들어서 신청을 해주세요. 저쪽에. 이 다음 과정을 진행할 게 저희 이제 헬로월드 프로젝트를 직접 생성해서 이제 여러분의 라즈베리 파이 설치를 할 텐데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환경 설정이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을 해줬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시 15분 정도부터 헬로월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기 다음 시작하기 전에요. 저 출석 확인서를 돌릴 거거든요. 사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분만 더 쉬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직캠프에서 약간 과자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과자 뒤에서 가져다가 좀 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이제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신 거를 방금 전에 하신 거 잠깐 요약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지급받으신 나즈베이 파이에 올라갈 저희 IoT 이미지를 이미 생성을 해드렸고요. 그것을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이 IoT 이미지 제작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직접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받은 타이젠 IoT 이미지에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시리얼 포트를 연결을 하셨고요. 그 시리얼 포트 연결한 것을 통해서 나즈베이 파이의 네트워크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즈베이 파이가 이제 IP를 부여를 받았고요. 그 부여받은 IP를 기반으로 해서 PC에서 SDB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PC와 나즈베이 파이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 프롬프트를 마지막에 실행한 상태를 보시면요. SDB 커넥트 한 다음에 IP 주소를 썼을 때 이렇게 해당 나즈베이 파이에 연결이 되었다는 명령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요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헬로월드를 띄워보는 프로젝트 있는데요. 저희 다시 저희 강좌 사이트를 가면요. 일단 신규 프로젝트 생성을 할 겁니다. 타이젠 스튜디오 내에서 타이젠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템플릿을 이용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앱을 개발하실 텐데 그때도 이 순서대로 타이젠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템플릿 기반으로 아마 앱을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따로 이 페이지상에서 설명하지 않고 바로 타이젠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타이젠 스튜디오를 검색하고요. 네, 워크스페이스는 이번에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 타이젠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하고 뭐 스무글림 찾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실행했을 때와 좀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나즈베이 파일을 연결하기 전에는 이 부분이 none으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다고 떴을 텐데요. 지금 제대로 나즈베이 파일과 PC가 연결되신 분들은 여기 나즈베이 파일이라는 표시와 함께 IP 정보가 일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타이젠 스튜디오와 나즈베이 파일가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상단 여러 가지 메뉴 중에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네, 상단의 파일에 New를 클릭하신 다음에 타이젠 프로젝트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에서 New, 그 다음에 타이젠 프로젝트. 네, 클릭을 하시면 템플릿하고 샘플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를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것은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그냥 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틀만 있는. 샘플은 특정 기능을 동작하는 코드들이 탑재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빈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프로파일로 개발할 건지 선택하는데요. 저희는 IoT 이미지를 IoT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스텀에 있는 IoT, 이번에는 헤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IoT 헤디드 5.0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헤드리스도 무방한데요. 일단 임의로 헤디드를 선택하겠습니다. IoT 헤디드 5.0을 선택하고 넥스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앱 스타일로 앱을 개발할지 물어보는데요. 타이젠은 이따 뒤에서 시간이 나면 설명드리겠지만 C로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웹 언어 기술로도 앱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단넷으로도 C샵, 단넷으로도 앱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번 해커톤에서는 C만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C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어떤 템플릿을 이용할지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해커톤에서는 별도의 스크린을 활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UI를 가진 템플릿은 필요가 없고 기본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중에 서비스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넥스트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저희는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헬로 월드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패키지 아이디도 헬로 월드라고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신 후에 피니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신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 좌측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시면요. 신규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파일로는 SIC 폴더 아래에 있는 helloworld.c 파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 보시면 C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메인 함수가 중요한데요. 이 helloworld.c 파일 안에 메인 함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프로젝트 구조하고 요 메인 함수 관련돼서는 요 다음 강좌에서 저희 이은영 연구원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에는 뭐 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직접 프로젝트 생성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깐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뭐 아마 보시다시피 쉽게 뭐 프로젝트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 타이젠 스쿨 사이트에 참고하셔서 직접 프로젝트 생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서 마찬가지로 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희 튜터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프로젝트 생성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는 정말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그냥 빔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 게 헬로월드라는 로고를 찍을 앱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내에 로고를 찍는 명령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이젠에서 로고를 찍을 때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d로고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로고를 사용하실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 d로고 프린트를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로고를 찍는 부분은 저희 helloworld.c 파일 내에 제 상단에 보시면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앱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에 로고를 찍는 명령어 한 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로고 프린트의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매개 변수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어떤 수준의 로고를 출력할 건지, 지금 현재는 d로고 인포로 되어 있는데 뭐 워닝을 띄울 것인지 에러를 띄울 것인지 이거 설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 매개 변수고요. 두 번째는 로고 태그라고 해서 나중에 로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각종 시스템 로고도 출력되고 여러 가지 로고가 동시에 막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보고 싶은 로고만을 딱 추려서 보기가 힘든데요. 그럴 때 이 로고 태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보실 때 나는 A라는 로고 태그가 달린 것만 보겠다 싶으면 이 로고 태그 값에 A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따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매개 변수로는 실제 로고를 찍을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매개 변수를 필수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복사를 해가겠습니다. 타이젠 스튜디오의 SIC 폴더 아래에 있는 helloworld.c 파일이고요. 이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제 상단에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까 복사한 로고 찍는 파일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매개 변수를 좀 살펴보면요. 요거 좀 화면이 작으니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라는 함수 안에 d로고 프린트라는 로고 찍는 함수를 호출했는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좀 살펴보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네, 이게 이 변수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d로고 할 때 여러 가지 수준의
노고 형식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이 찍는 노고를 에러 레벨로 선택하고 싶으면 아까 첫 번째 매기변수에 이 디노고 에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단순히 디버깅용이나 인포라면 해당하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전에 정의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매기변수 노고.점 태그를 한번 이것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요. hello world.h 파일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생성을 할 때 자동으로 생성된 파일인데요. 이곳에 노고 태그가 이미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명을 hello world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고 태그를 hello world 디파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고를 볼 때 hello world라는 태그를 달린 것들만 검색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이 앱에서 출력하고 있는 노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개변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찍을 내용을 그냥 넣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hello world라는 프로젝트 명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요. 프로젝트 명에서 우클릭하였습니다. 그래서 none as Tizen Native Application. 네. 프로젝트 명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none as Tizen Native Application을 선택하시면요. 밑에 콘솔 창에 앱이 설치되고 있는 걸 보이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 나즈베 파이가 꺼졌나 보네요. 이게 오프라인이 돼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SDB가 끊겼었습니다. 다시 해보면요. 아까 여기 오프라인으로 떴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연결해서 IP가 제대로 잡혔고요. 다시 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명에서 none as Tizen Native Application. 네. 요거는 그냥 yes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현재 나즈베이 파이 쪽에 제가 만든 헬로 월드라는 앱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쭉 설치가 됐고 밑에 명령어로 타이젠 어플리케이션 이제 서세스풀 런치드라고 되면 실제로 이제 나즈베 파이에 이 헬로 월드라는 앱이 설치가 돼서 실행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보시면 원래 노고를 보려면 여기 노고를 클릭하시면 노고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선 노고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어떤 네트워크 이슈 때문에 노고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노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SDB 연결하셨잖아요. 그 SDB로 노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것도 좀 창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SDB 누트 온이라고 쳐주시고요. 그러면 SDB를 그 다음에 SDB 셀이라고 명령을 쳐주시면 SDB로 콘솔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나즈베이 파이에 콘솔로 붙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노고 보는 명령어가 dlogo util입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 강좌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dlogo util을 치면 온갖 노고가 다 나옵니다. 네, 정신없이 나오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갖 시스템 노고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컨트롤 C로 이건 꺼주시고요. 다시 dlogo util로 하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노고 태그로 헬로 월드를 달았습니다.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래서 dlogo util에 헬로 월드라고 저희가 지정한 태그를 헬로 월드죠. 지정한 태그를 명령 쳐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노고만 딱 출력되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헬로 월드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가 헬로 월드 프로젝트 하는 거였고요. 여기까지 잠깐 한 3, 4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들은 같이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튜터분들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헬로 월드라는 신규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실제 노고를 출력하는 것까지 나즈베이 파이에 설치를 해서 노고 출력해서 노고 확인하는 것까지 수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헬로 월드까지 찍히면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은 사실상 끝난 거고요. 이 다음으로는 타이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 되시면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대략 한 35분 정도부터 타이젠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지금 보는 자료는 타이젠 info.cf 주소로 입력하시던가 아니면 아까 보셨던 강좌 상단에 IoT 메뉴를 클릭하시면 타이젠 IoT 소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타이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여러분께서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좀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타이젠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드리면요. 더 OS of Everything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타이젠에 좀 가장 적합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현재 리눅스 베이스드로 한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이 타이젠이 삼성전자 것으로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삼성전자 소유물이 아니고요. 오픈소스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호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젠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좀 다양한 타입의 프로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젠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재 TV, 시계, 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뭐 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의 프로파일에 지금 탑재가 되고 있고요. 올릴 수 있는 앱도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에 올라갈 수 있는 앱, 그다음에 제가 차고 있는 갤럭시 워치 같은 웨어러블에 올라갈 수 있는 앱, 그리고 TV에도 앱을 개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파일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타입의 개발 언어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혀 C나 C++를 몰라도 여러분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처럼 HTML5, CSS,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앱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C와 C++ 가지고도 네이티브 앱 개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웹앱, HTML5 기반의 웹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상당히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성능이 아무래도 웹엔진 기반이다 보니까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능은 매우 우수하지만 반대로 개발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커버하고자 저희가 최근에 타이젠 4.0부터 C샵 타이젠 닷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에 협력을 해서 닷넷 프레임워크 기반 하에서 MS가 제공하고 있는 뭐 자마린 UI 툴이라던가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 하에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성능과 어떻게 보면 개발 편의성을 모두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 해커톤에서는 이 네이티브 앱 형태만 개발이 가능하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특징 중에 하나는 타이젠이 되게 오랫동안 다양한 상품화된 제품이 탑재가 되면서 이미 다양한 검증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처럼 2017년 기반으로 삼성 제품 1억대에 이미 타이젠이 탑재가 돼서 외부로 나갔고요. 이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 TV 전체 OS 중에 타이젠 점유율이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만드실 앱이 단순히 그냥 토이 수준의 토이 프로젝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상용화된 제조된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타이젠 플랫폼을 이렇게 검증된 타이젠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연관된 것으로 타이젠의 좀 되게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토이 수준의 토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보안이 중요할 텐데요. 그때 타이젠 OS를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이점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타이젠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타이젠 IoT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요. 타이젠 IoT에 좀 관심 있던 분들은 이 아틱이라는 보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삼성전자가 만들었던 IoT 보드였는데요. 작년 말쯤에 갑자기 단종이 된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타이젠 IoT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멘붕에 빠졌던 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 타이젠 IoT가 종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 오해도 있었습니다. 기사대로 이 아틱이라는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었지만요. 저희 타이젠 IoT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보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두 가지 보드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라즈베리 파이 3 플러스나 기본 라즈베리 파이 3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쪽 지캠프하고 시그마 데이터라는 업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SDTA7D라는 보드가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장점으로는 아마 손쉽게 구매도 가능하고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실제 상용화 제품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교육용에 좀 적합해 보이고요. 이쪽 지캠프에서 직접 제작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상용 버전을 쓰기에 되게 적합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각각 보드의 장점이 단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사용하실지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 쪽 개발하실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드 위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타이젠 쪽과 연계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스마트 띵스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의 제품들을 통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스마트 띵스가 있고 또 두 가지 더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비슨 클라우드입니다. 누비슨이라는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더케이 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띵스파크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보여드린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 워크숍 때 각각 하루씩 배정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스마트 띵스는 셋째 주 토요일 아마 스마트 띵스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 셋째 주 일요일 날 누비슨 클라우드, 누비슨 쪽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누비슨 클라우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넷째 주 아마 토요일 날 띵스파크 쪽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이 띵스파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쭉 들어보시고, 이번 내 해커톤 때 내 프로젝트에서 이 클라우드 쓰면 좋겠다. 이거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마 윤진님께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타이젠 쪽에서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젠 개발 경험과 기술을 좀 열정적으로 주변 분들한테 공유하는 개발자들을 익혔는데요. 이분들의 주요 활동으로는 타이젠 개발 정보를 교류를 하고요. 가령 오늘 같은 행사에서도 아까 방시석 책임님이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젠 공식 개발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저희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를 소개하는 배너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면 선정된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목록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들이 아마 이번 워크숍 때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아마 각각의 분야에서 되게 좀 최고 전문가로 생각이 되는 분들이니까요. 여러모로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자료를 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번 해커톤에서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이쪽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지어서 많은 분께서 이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선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표 중에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관련된 개발 정보를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 필요한 관련 사이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접속하실 게 아마 타이젠 공식 개발자 사이트인 developer.tizen org가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 가면 정말 타이젠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다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든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API 문서의 링크를 2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헤드리스를 기반으로 개발하겠다 싶으면 이 API 문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카메라 모드를 사용하겠다 싶으면 헤디드 API 가이드 문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API를 어떻게 사용하고 예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타이젠 공식 개발자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타이젠 스쿨입니다. 아마 오늘 제 개발 환경 설정하는 부분도 이 다 타이젠 스쿨에 강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보고 있는 요 타이젠 속에도 타이젠 스쿨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타이젠 공식 개발자 사이트가 너무 방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입문자들이 보시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만든 사이트고요. 그래서 타이젠 입문자를 위해서 좀 간단간단한 강의들을 좀 따라할 수 있게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이트로는 크래프트룸이 있습니다. 이 다음 강의는 아마 크래프트룸 저 사이트를 기반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곳에는 타이젠 IoT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를 이용해서 스마트 커튼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타이젠 IoT를 기반으로 한
뭐 튜토리얼들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아마 개발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타이젠 IoT 이미지를 구워서 SD 카드 구워서 제공해드렸는데 직접 IoT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즈해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IoT 이미지를 이쪽 크래프트룸에서 생성도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참고하셔서 접속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이트로는 탑메이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캠프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이곳에 타이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질의 동영상을 많이 제작해서 등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젠과 관련된 좀 공부하실 만한 영상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 탑메이커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저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기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동영상 강좌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이번 해커톤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삼성 제품과 관련돼서 뭐 타이젠으로 개발하다가 정보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삼성 개발자 사이트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5개 사이트, 타이젠 공식 개발자 사이트, 그리고 타이젠 스쿨, 크래프트룸, 그 다음에 여기 탑메이커 사이트까지 여러분께서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원하는 정보들을 이곳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개발 환경 설정하고 타이젠 기본 정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4시까지 잠깐 휴식을 취하고요. 4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타이젠 프로젝트나 타이젠의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강의를 좀 연속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 시간은 4시까지 가지고요. 혹시 그 전에 근데 반드시 SDB 연결해서 라즈베리파이와 PC와 연결이 돼 있어야만 이 다음 강좌도 제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 안 되신 분도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도 항상 저희 튜터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타이젠 개발 환경 설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거기가 기능이 좀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추가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면 비글본 블랙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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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없는데요. 그런 니즈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게 뭐 저희가 추가하려고 요청하면 잘 안 받아주시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요청해 주시면 우리가 잘 반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파트에 전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